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9번째 페이지. 스스로 우주먼지라 칭하지만 존재감은 목성급인 남자죠.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왕성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명왕성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UFO 음모론 관련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하나 2주 동안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데 네, 만약에 어느 날 지구에서 진짜 과학적으로 좀 믿을 만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이 된다. 네.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외계 문명에서 보낸 비행체일 확률과 아니면 미래 지구인들이 과거로 보낸 비행체일 확률 중에 뭐가 더 높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과학적이라기보다 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 네. 방금 편집장님이 주신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날아온 외계인은 공간을 극복한 방문자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우리 우리 후손들은 네. 시간을 극복한 방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간을 극복하는 것과 시간을 극복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를 그렇죠. 생각해 봤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시간을 극복하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외계 문명. 차라리 그냥 수백 광년을 가로질러서 신비한 방식으로 우주선을 타고 날아온 그 외계인들의 방문이 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지 않을까? 상상을 해보자면 네. 시간 극복하는 게 더 어렵다. 왜냐면 네. 미래 시점에서 과거로 온다는 것 자체는 네. 물리학이 인과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발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 현재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타임머신조차 없는 시점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물리학적인 판단의 근거는 못 되겠지만 그러네. 되게 유명한 그 타임머신 영화 중에 타임머신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혹시 그래요? 아시나요? 옛날 영화인가요? 옛날 영화인데 네. 거기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설정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사고로 목숨을 이제 잃어버린 연인을 되살리고 싶어서 네. 타임머신을 개발하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연인의 목숨을 못 살립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애초에 연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을 만들기 이전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의 죽음 때문에 탄생한 타임머신이었기 때문에 이 타임머신으로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의 원인 자체였던 연인의 목숨을 되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영화가 하거든요. 그러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그냥 인과관계라는 틀에서 봤을 때 네네. 과거로 오는 게 더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이 명왕성이, 우리 먼지님이 사랑하는 명왕성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왕성 퇴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네. 명왕성은 차가운 곳이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명왕성에 얼음이 녹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그 최근에 그 명왕성에 좀 이슈가 되었던 게 현재 나사 국장이죠. 제러드 아이작만이라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떤 논란이냐면 오랫동안 또 한 20년 가까이 행성이었다가 행성이 아닌 것으로 좌천되었던 명왕성을 그렇죠. 다시 또 행성으로 복권시키겠다. 심지어 나사의 인력을 동원해서 명왕성을 어떻게 해야 교묘하게 또 행성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네. 사실 정확하게 뭘 연구하겠다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명왕성만 다시 잘 되살릴 수 있는 뭔가 묘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네. 그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그 트위터 X에다가 이제 명왕성을 난 좋아하는데 행성이 아니게 되어서 너무 슬프다. 다시 행성으로 되돌려 놔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국장한테? 네. 예.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그 아이작만이 리트윗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 이제 정도예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금 진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트윗 하나 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식적으로 내가 한번 이 인력을 동원해서 네. 명왕성을 복권시키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다라는 공식적인 발언들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에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이제 나사 국장님 정도 된 분이어서 네. 예, 귀추가 주목되는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 사실 뭐 명왕성 퇴출 과정이나 앞서 있었던 행성 이제 복권 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를 왕왕 나눴습니다.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영상을 걸어둘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한번 간단히라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명왕성은 왜 태양계에서 이제 강퇴, 네. 좌천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명왕성이 1930년에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행성으로 편입이 되었죠. 네. 그렇게 70년 가까이 평화롭게 행성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하나둘 명왕성과 엇비슷한 궤도에서 돌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다른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제인 루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첫 발견을 시작으로 여기에서 이제 크고 작은 부스러기 같은 얼음 조각 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명왕성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예. 보니까 그 카이퍼 벨트 천체들 다 명왕성하고 비슷하게 태양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두고 같이 돌고 있고 그리고 사이즈도 명왕성보다 살짝 크거나 살짝 작아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명왕성이 뭐가 특별해서 그 많은 애들 중에 명왕성만 딱 골라가지고 행성으로 불러야 할까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수금지 화목도 천해보다 어쩌면 명왕성은 그 카이퍼벨트 천체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2006년에 당시 체코 프라하에서 그 국제 천문연맹이라고 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름 치열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최종적인 결의안을 만들게 돼요. 사실 이 2006년도에 명왕성으로 벌어진 그 논쟁의 제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명왕성에게 잘못이 있다기보다 예. 인간에게 좀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나요? 왜냐면 예. 인간이 그동안 지난 수천 년 동안 플래닛, 행성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네. 정확하게 행성의 과학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수천 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행성의 정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인 거죠. 2006년까지. 네. 어. 그냥 이 명왕성과 친구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이거는 소행성이고 이거는 행성이야. 아무 문제 없이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행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네. 뒤늦게 정의한 거죠. 그때 프라하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논쟁이 뭐였냐면 명왕성은 슬프지만 빼고 수금지와 목토 천에 8개만 남길까? 아니면 그래도 명왕성 정이 있는데 정 들었죠. 그렇죠. 예. 명왕성 매몰차게 버리는 건 좀 예. 나쁘잖아요. 수금지, 화목토, 천해명 333 구조가 또 안정적이고요. 외우기에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예, 예, 예. 네. 그래서 과감하게 네. 행성의 수를 한 200개로 늘리자. 아예 네. 명왕성 비슷한 애들 다 넣어서 명왕성을 살려야 어. 되니까 명왕성 친구들 그래 내가 과감하게 다 받아줄게. 예. 이런 선택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고 이제 공방을 벌인 거고요. 네. 결국에 명왕성만 쫓아내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럼 그때 행성의 정의에 대해서 뭐 새로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의 기준이 확립이 됐어요. 네. 일단 첫 번째, 태양 주변을 돌아야 한다. 명왕성 아직 살아 있어요. 그렇죠. 돌죠. 네. 예. 두 번째, 충분히 중력이 강해서 네. 그 모습이 동글동글한 공 모양이어야 한다. 명왕성 생존 맞아요. 합격.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작고 감자, 고구마 같이 울퉁불퉁한 진짜 소행성들은 걸러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명왕성도 살아남아요. 네. 심지어 달도 살아남아요. 달도 행성이야. 달도 동그라니까요. 거기까지는. 예. 그래서 3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3번째 조건이 사실 말이 좀 많긴 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주변 궤도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압도적인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한다. 좀 주관적인 것 같은데. 약간 주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성과 네. 명왕성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 목성과 엇비슷한 궤도를 함께 무리지어 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목성 궤도에 걸쳐 있는 나머지 찌끄러기들을 네. 다 긁고 모아봤자 목성의 질량의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목성이 그 구역에
왕은 맞네요. 그쵸. 주인이네요. 그러니까 예. 목성은 자기가 돌고 있는 그 궤도 일대에서 네. 압도적인 대장이에요. 네. 그러면 명왕성은 어떨까요? 명왕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거나 심지어 살짝 더 큰 애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함께 바글바글 모여있는 카이퍼 벨트의 멤버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명왕성은 명왕성만의 질량이 네. 카이퍼 벨트 전체 질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극히 일부인 거죠. 그러면 명왕성은 그 일대를 싹 청소해 놓고 있는 네. 압도적인 대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중에는 명왕성보다 질량이 큰 애도 있나요? 그럼요. 아, 이건 그렇고. 그래서 명왕성은 그 세 번째 정의가 추가되면서 그걸 아. 빌미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도 아까 그 소녀를 비롯해서 저도 네. 그렇고요, 사실. 네네. 조금 약간 짠한 마음이랄까 이런 게 드는 건 우리 태양의 행성 중에 약간 막내 포지션이기도 했고 그쵸. 또 명왕성이 귀엽잖아요. 거의 하트 무늬 지형도 있고 네. 예, 약간 그런 감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네. 전 그게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오히려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명왕성은 행성이었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하고 마침표 같은 역할이었지. 네, 맞아요.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예, 예. 뭐 심지어 그때까지만 해도 탐사선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네. 실제 모습도 몰랐고 목성의 구름처럼 화려한 모습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쫓겨나니까 네. 그때야 이제 사람들이 정을 붙이고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 역시 떠나고 나서 맞아요. 네, 떠나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지 이런 건가요? 그 명왕성은 그래서 명왕성이라는 천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나 매력보다 네. 명왕성이 한때 행성이었다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서사로 더 유명해진 천체가 되어버렸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명왕성이 다시 행성으로 복권, 승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뒷받침이 되면 그게 진짜 말이 될까요? 일단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네. 자, 명왕성을 살리는 건데 어떻게 살리는 거냐? 일단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여전히 행성이고 얘네가 행성으로서 갖고 있는 지위에는 영향을 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명왕성이 행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새로운 기준 때문에 토성이 행성이 아닌 걸로 되면 안 되겠죠. 아, 네네.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에는 그대로 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네. 그 수많은 카이퍼 벨트 친구들 중에서 명왕성만 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어렵다. 예. 나머지 수백 개들은 다 남겨두고 네. 명왕성만 교묘하게 명왕성만의 뭔가가 있어야 네. 돼. 그죠? 인형 뽑기 하듯이 네. 빡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명왕성만의 뭔가가 있대. 그게 수금주 화목토 천해를 위협하면 안 돼. 네. 그렇죠? 네. 예, 예, 예.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일 텐데 예, 예, 예.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일단 실제로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2022년에 제목이 되게 과감했어요. 네. 뭐냐면 Moons are planet. 달도 행성이다. 오. 그러니까 명왕성이 행성일 뿐만 아니라 예. 달도 행성이야. 급진적이네. 이 바보들아. 라고 이제 주장하는 아주 파격적인 논문이었는데 근거가 뭡니까? 예.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예. 우리가 어떤 천체가 행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네. 태양을 중심에 두고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 궤도의 특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체가 얼마나 기울어진 궤도를 도는지, 얼마나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도는지, 혹은 얼마나 비슷한 궤도를 같이 돌고 있는지 이런 동력학적인, 역학적인 기준은 그 천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천체가 표면에 얼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는지, 네.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은 그 천체가 돌고 있는 궤도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궤도적인 특징만으로 네. 행성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것은 설령 걔네가 엄청 매력적인 지질학적인 네. 행성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예.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아. 잘못된 기준일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뭐 아무 천체나 다 받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행성으로. 그렇죠. 그건 지질학적 특성을 보자는 건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조금 네.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네. 이 논문에선 뭘 대안으로 제시하냐면 그 천체가 갖고 있는 여러 표면의 지질학적인 복잡한 정도 있잖아요. 네. 뭐 화산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얼음 활동의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장, 뭐 대기
이런 기상현상, 이런 우리가 표면이나 그 내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네. 행성하면 딱 떠올리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죠. 예. 그런 특징들을 얘네가 충분히 복잡하게 갖고 있다면 아. 이거를 행성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달도 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네. 들어서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들 중에 유로파, 뭐 이오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오는 태양계에서 제일 난폭한 화산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파도 엄청 아름다운 얼음 표면을 갖고 있어요. 예. 또 토성의 위성 중에 타이탄 같은 곳은 위성이지만 아주 두꺼운 메탄 대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까지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한낱 위성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하늘도 있는데 여기는 행성으로 쳐줘야지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라고 네.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약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거나 도출해낼 때 더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게 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그러니까 천문학 안에서도 행성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그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설득력이 없진 않다고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궤도를 네. 예쁘게 돌고 있는 정말 재미없는 조그만한 돌 조각이랑 네. 궤도는 되게 이상하지만 네. 표면에서 난폭한 화산 활동도 벌어지고 대기도 존재하고 하는 그런 천체랑 만약에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후자가 더 행성스럽고 재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 행성을 주로 연구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지질학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네.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충분히 명왕성도 행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되게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궤도적인 특징도 아예 없는 셈 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체 표면에 갖고 있는 여러 복잡한 성질도 물론 되게 흥미로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궤도 역학적인 특징을 아예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에 대해서 전 아직 조금 거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미있는 게 네. 이 2022년에 네. 달도 행성이다라고 하는 논문 있잖아요. 네. 이거를 논문을 쓴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플루토 킬러 아니야? 아니요. 그 네. 명왕성 탐사선을 날려보냈던 천문학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명왕성 탐사선 중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그렇죠. 네. 탐사선이 있는데 네. 얘가 되게 웃겨요. 네. 2006년 1월에 지구를 떠났어요. 예. 그리고 지구를 떠나서 열심히 이제 명왕성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네. 2006년 8월에 네. 명왕성이 행성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까지는 네. 태양계 행성을 마지막 향해 행성을 갔는데. 향하는 탐사선이었는데 네. 출발하고 한 8개월 있다가 네. 행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명왕성까지 가나요? 명왕성까지는 갔죠. 어차피 갔을 때는 행성이 아닌 거네요. 이미 행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뉴 호라이즌스 네. 미션을 이끌었던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네. 명왕성이 약간 행성이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 노력을 해서 네. 열심히 고생해서 보낸 탐사선이 네. 기껏 갔는데 고작 카이퍼벨트 천체 탐사선이라고? 그분이 다른 달도 행성이다를 쓴 분이에요? 맞습니다. 아. 나는 태양계 마지막 행성 탐사한 걸로 할래. 네. 이제 약간 이런 좀 이거 충분히 좀 네. 고려해볼 만한 귀여운 마인드가 요소인 섞여 것 있는 같아요. 거죠. 예. 그리고 뭐 달에 유로파에 뭐 그밖에 수많은 것들을 다 행성으로 치면 제가 볼 땐 그 학생들이 수금지화목토 천에 외울 때 거의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급으로 길어지는 또 그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 그렇죠. 같이 노래로 샤리샤리 뽀뽀까지 가야 돼요, 제가 볼 때. 외우는 네네네. 그런 지경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어. 명왕성만 쏙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예 없을까? 네. 사실 최근까지 마지막 희망이 하나 전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나요? 바로 어떤 희망이냐면 네. 방금 말씀드린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날아가서 확인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네. 명왕성도 대기가 있어요. 아, 대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열려 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그 수백 개 모든 카이퍼벨트 천체를 다 본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명왕성 같이 뭐 고작 한 수천 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친구들은 너무 중력이 약해요. 네. 그리고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진작에 기체 분자들이 다 우주 공간으로 새어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대기도 없고 네. 뭐 있어봤자 정말 있으나 마나한 희박한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잠깐만, 일단 그 전에 네. 태양계 행성들, 해왕성까지는 다 대기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있고 명왕성도 대기가 있고. 맞습니다. 오케이. 예. 물론 예.
태양 코앞에 있는 수성은 또 대기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도 있죠. 그러니까 있어야 휘발성 되는데. 기체가 네네. 새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척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네. 수성을 또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수성은 지구는 아니니까 일단 뭐 신경은 안 쓸게요. 네네네. 그래서 이 명왕성도 우리가 탐사를 해보니까 네. 얇게 대기가 있긴 해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쭉 날아갈 때 일부러 아주 특별한 궤도를 지나갔거든요. 네. 탐사선 입장에서 태양을 명왕성이 가리고 있는 그림자 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탐사선 입장에서 보면 명왕성에 의한 일식 순간을 본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순간 찍은 사진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명왕성의 동그란 그 가장자리 바깥에 뿌옇게 햇빛 그 태양빛이 산란돼서 퍼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게 바로 명왕성을 그 덮고 있는 얇은 대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또 명왕성의 그 대기가 태양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태양빛이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대기가 없다면 갑자기 뚝 어두워질 거고, 네. 부드럽게 대기가 퍼져 있다면 태양빛도 부드럽게 어두워지겠죠. 그런 모든 변화를 다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 명왕성에도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가 있긴 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약간 수성이 애매하긴 하지만 네. 대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명왕성이 다시 복권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희망.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네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탐사 로봇을 직접 보내서 대기의 존재를 확인한 사례가 명왕성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막상 까보니까 다 대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명왕성만 대기가 있어요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대기 있으니까 다시 행성으로 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최근에 명왕성보다도 더 먼 곳에서 명왕성보다 더 작은 애가 네. 물론 더 희박하긴 하지만 대기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있는 맞습니다. 그 외소 행성 중에 네. 대기가 희박하게 남아 있는 친구가 발견됐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2002 XV93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천체이고요. 예. 얘는 사이즈가 지름이 5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대기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크게는 원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예. 온도가 낮으면 그 천체 주변에 붙잡혀 있는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도 빠르진 않겠죠. 그럼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이기 때문에 네. 미약한 중력으로도 충분히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천체에서 얼음 화산 같은 게 있다면 내부에 있는 기체 물질이 계속 새롭게 새어 나오면서 대부분 다 날아가고 있지만 계속 보충해주고 있는 지질학적인 활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대기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성처럼 일시적으로 대기가 있는 것처럼 좀 보이는 네. 모습을 보낼 수도 있겠죠. 또 드물긴 하지만 아예 다른 천체와 부딪혀서 네. 그 천체가 갖고 있던 기체 분자가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강한 충돌로 인해서 또 잠깐 네. 기체 분자가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기가 저 천체에 있는 거라면 사실 카이퍼 벨트에 있는 다른 천체들에도 대기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네요. 그럼요. 네. 특히나 카이퍼 벨트에 있는 천체들은 아직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 비슷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근처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서로 중력을 딱 주고받으면 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일도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먹 대신 대기를 주고받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명왕성은 예, 꿈은 다시 물거품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왕성만 네. 딱 갖고 있는 특징을 골라서 네.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차별할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특징을 찾아야만 이 명왕성만 싹 살릴 수가 있을 텐데 네.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대기를 갖고 있는 카이퍼 벨트 천체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위험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을 꾸역꾸역 찾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네. 제 상상력의 한계 좀 때문에 비빌 언덕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과학을 벗어나서 그냥 과학과 무관한 문화적인 기준으로 명왕성을 그냥 행성으로 하자 불쌍하니까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 캐릭터로 이름이 쓰인 천체는 제외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문화적으로 세일러문의 이름이 쓰인 천체만 행성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예. 플루토도 있으니까
플루토 네. 그렇게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어 짜야 된다. 네. 지금 상상력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 네. 세일러문이 과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네.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진짜 궁금한 건 나사 국장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나사 국장님은. 네. 이분이 왜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만드는 걸 이렇게 수면 위로 단순히 그 소녀와 SNS로 소통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뿌리고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네. 그 명왕성이 미국 시민사회에서 그 미국 문화에서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 캐릭터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명왕성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명왕성 이전까지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갱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예요. 네.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은 망원경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데 네.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모두 다 18세기 이쯤에 아주 옛날에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행성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명왕성은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서 1930년 20세기가 되어서 비교적 현대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미국의 천문학자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천체를 발견한 기록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명왕성의 발견이 대변하는 20세기 초반의 그 미국 천문학의 어떤 자신감이 쾌거. 예. 그렇죠.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명왕성의 발견을 기념해서 그때 당시에 그 디즈니에서 또 강아지 캐릭터한테 플루토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또 지어준 거죠. 네. 이번에 사실 이 논란이 가중되었던 그 계기가 나사 국장이 편지에 화답하면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기관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의견까지 잘 청취하고 정말 열심히 신경 쓰는 그런 세심한 기구입니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네.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전 없지 않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제가 되게 재미있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애초에 명왕성이 처음 발견됐을 때 그 명왕성한테 플루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계기도 예. 그때 당시에 네. 한 여자아이의 편지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캐릭터 있기 전이잖아. 맞아요. 예,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 명왕성,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붙기 전에 네. 1930년 3월쯤에 그 미국의 천문학자가 하늘에서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더라라고 하는 보도가 네. 신문으로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뉴스를 보고 할아버지랑 손녀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재미삼아 네. 우리 손녀딸 이렇게 새로운 행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너라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버니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예. 나는 어둠 속의 저승의 왕 플루토라고 지어보고 싶어라고 그렇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되게 괜찮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에 있던 한 천문학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내 손녀딸이 천체 이름으로 이런 걸 제안했는데 당신이 천문학자니까 한번 좀 공식적으로 제안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고 예. 그 전보를 받은 영국인 천문학자가 네. 공식적으로 국제천문연맹에 제안을 해서 플루토가 실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플루토가 여러 의미에서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플루토의 철자가 P와 L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클라이드 톰보의 스승이자 예. 클라이드 톰보보다 앞서서 명왕성과 같은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평생 믿고 열심히 찾았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의 이름의 약자와도 맞는 거예요. 이니셜이구나.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저승, 명계의 왕, 플루토라는 이름에도 걸맞고 네. 또 그 앞에 철자가 명왕성이라는 천체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퍼시벌 로웰의 이름을 기릴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뭔가 잘 맞다 보니까 이제 플루토란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천문학계가 한 소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처럼 맞습니다. 이번에 나사 국장도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의 이름을 지었던 버니라고 하는 네. 그분의 이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명왕성의 지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면 국장이 되게 이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프로에서도 천문학이 조금 더 얘기거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화제를 몰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잡지사까지 또 그런 의도는 없구나. 세심하게. 네.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행성이나 뭐 외소 행성이나 이런 건 인간이 만든 분류이기 때문에 명왕성은 사실 아무 생각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는데 네. 애초에 명왕성이 꼭 행성이어야 될 건가요?
저는 너무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네. 명왕성이 매력적이고 멋진 건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고 명왕성이 외소행성이라서 멋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명왕성이라는 천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천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크레이터도 별로 없고 네. 너무 매끈매끈한 아기 피부를 갖고 있고 그러면 명왕성은 여전히 그 크레이터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지각으로 엎어버리는 계속 이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지질학적으로 마냥 죽어 있지만은 않은 예. 아주 활발한 세계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지만 마그마가 아니라 슬러시 같은 얼음을 분출하고 있는 얼음 화산도 명왕성 곳곳에 발견되고 예. 그러면 또 명왕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멋진 풍경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왕성은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인간한테 처음 발각된 게 네. 1930년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2026년이니까 이제 얼추 1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명왕성의 1년 주기,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명왕성의 한 바퀴 궤도를 도는 주기가 248년입니다. 명왕성의 1년은 248년이면 자기가 지구인한테 알려진 때로부터 1년도 안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딱 100년 정도 지난다고 하면 명왕성 입장에서는 이제 반년 정도 그러네.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1930년에 저기 살고 있는 애들이 나를 보더니 행성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잘 가고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너 이제 행성 아니야. 빠지래.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나보고 행성이래요. 되게 좀 명왕성 입장에서는 반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네 저기서. 그쵸. 되게 우스꽝스럽지 그러네, 않을까라는 그러네.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명왕성이 행성이라서 멋있고 매력적인 게 아니라 네. 명왕성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매력적이고 또 심지어 행성이 아닌 수많은 천체가 태양계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잖아요. 사실 소행성 하나하나 해성 하나하나 다 신기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행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천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네. 소중한 과학적인 흔적들에 주목해 주면 덜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계 행성이든 아니면 카이퍼벨트 외소행성의 뭐 대장이든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명왕성 자체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이런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왕성의 태양계 복귀 논란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미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